안녕하세요. 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의 에디터 마키입니다. 오늘 번역해볼 차는요 2018년형 그랜저 ING고요 추천 트림 및 가성비 옵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던 트림입니다. 3,105만원이고요 상위 트림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에어백이 추가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기본 안전사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상위 트림 간다고 하이 트림하고 차별 주고 그런 건 없어서 좋더라고요. 듀얼 프로젝션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할로겐이긴 하지만 프로젝션이니까 야간 운전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LED 주간 주행 등은 최상위 트림이나 모던 트림이나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랜저가 고급차라 그런지 핸들, 시트 전부 가죽에 뒷좌석 여슨 시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시트 가죽은 인조 가죽이 아니라 천연 가죽이고요. 8웨이 전동 조절이 된다는 뜻은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등받이 각도뿐만이 아니라 방석 각도까지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조수석도 4웨이인데요 앞으로 뒤로 등받이 각도 조절은 되겠죠. 전동 시트니까 편하게 좋아요.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라서 앞좌석 좌우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요. 조수석 동승자가 춥다고 하면 히터 따로 틀려고 하면 됩니다. 전후방 센서뿐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기본 탑재되고요. 후방 카메라 DRM이 하는 일은 주차 때만 후방 카메라가 켜지는 게 아니라 운전 중에도 백미러 대용으로 후방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후방 카메라의 화각이 넓으니까 차선 변경 시 참고용으로 쓸만하겠죠. 소나타급만 해도 25만원짜리 옵션을 넣어주니 많이 했던 ECM 룸미러가 기본 장착됩니다. 블루링크는 기존 2년 무상에서 5년 무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타고 있는 니로는 2년밖에 무상이 안 되거든요. 이게 좋긴 한데 돈 내고 쓰기 또 싫거든요. 공짜로 오래 하면 좋은데 요즘 현대차나 기아차는 블루링크나 유보를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모던 트림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4 엔진에는 6단 변속기만 달아줍니다. 2.4 트림의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없는 차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그랜저가 2.4 빼고 나머지는 다 8단 변속기잖아요. 이게 좀 차별받는 기분이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텔레스코픽이 되긴 하는데 전동이 아닌 점도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고급차인데 이거 수동이라는 게 좀 깨지 않나요? 시트에 열선되고 전동 다 되는데 통풍 시트는 왜 빠진지 모르겠어요. 상위 트림 구매 유도를 위해서 일부러 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이거 저만 그런가요? 현대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소비자도 먹고 살아야죠. 이왕 사는 차 비싸게 돈 주고 사는데.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인 풋파킹 브레이크, 이게 모던 살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풋파킹 하나 때문이라도 상위 트림을 가든지 여기서 옵션을 넣어주든지 해야 될 거예요.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3,215만원이고요 모던 대비 110만원 비쌉니다. 프리미엄 트림의 장점을 보자면 안전장비 중 가장 사용빈다고 높고 쓸모있는 후측방 충돌 경고가 추가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다면 사이드미러에 주황색으로 불 들어오는 옵션입니다. 후측방 충돌 경고는 정말 꿀옵션입니다. 모던에 빠져있던 앞좌석 통풍 시트가 프리미엄쯤 되니까 들어오네요. 제가 모던에서 가장 아쉽다고 했던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도 들어왔습니다. 시내 운전이 많으신 분이라면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의 효용성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단점을 보자면 모던에 비해서 110만원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딱 그만큼만 옵션을 넣어줬어요. 거기에 뒷좌석 고급형 암레스트라는 게 말만 고급형이지 오디오 컨트롤이 안 들어있거든요. 이게 좀 깨는 것 같아요. 만약에 뒷좌석에서 오디오 컨트롤 하고 싶다면 JBL 옵션을 넣으셔야 됩니다. 프리미엄에서 익스테리어 패키지 넣을 거 아니면 굳이 저는 프리미엄 트림을 골라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프리미엄 스페셜입니다. 3,400만원이고 프리미엄 대비 185만원 올랐습니다. 프리미엄 스페셜 트림의 장점을 보자면 범퍼 아래서 전구로 반짝반짝거리던 노란색 방향지시등이 LED 방향지시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랜저 IG LED 방향지시등은 길거든요. 그래서 이게 LED로 바뀌면 확 차이가 납니다. 운전석 럼버 서포트 추가되면서 장시간 운전 시 매우 편해집니다. 왜냐면 유출을 지지해주니까 허리 쑤실 일이 많이 줄어들죠. 부부나 가족 간에 운전하는 차로 쓸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도 추가되었습니다. 남편이 1번, 아내가 2번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면 매번 운전할 때마다 세팅할 필요가 없으니까 매우 좋겠죠? 운전석 전동식 쿠션 익스텐션은 시트 방석 부분의 길이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허벅지가 긴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옵션입니다. 왜냐면요 운전석 전동식 쿠션 익스텐션이 돼서 시트 방석이 늘어나면 허벅지를 받쳐주니까 아무래도 하반신에 좀 무리가 덜하겠죠.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도 뒷좌석에 타는 아내를 위해서 매우 소중한 옵션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자가 조수석을 움직임으로써 최대한 확보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전 트림에서 수동으로밖에 설정할 수 없었던 텔레스코픽 휠이 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전동으로 바뀐 것 같아요. 뒷좌석 프라이버시와 자외선 차단을 위한 커튼도 추가되었습니다. 프리미엄 스페셜쯤 되니까 옵션 웬만한 건 다 들어왔네요. 프리미엄 스페셜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4 트림의 최고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LED 헤드램프는 기본적으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계기판 역시 컬러 LCD가 아니고요. 참고로 컬러 LCD 계기판은 2.4 트림에서 아무리 돈을 줘도 달 수가 없습니다. 프리미엄 스페셜 트림이 다 준 것처럼 보이지만 3.0 트림과 차별을 위해서 확실히 구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3,595만원이고요. 프리미엄 스페셜 대비 195만원 올랐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장점을 보자면 2400cc 엔진에서 200만원 더 줬더니 3000cc 엔진으로 업그레이드만 해준 게 아니라 8단 자동 변속기까지 추가되었습니다. 2.4 트림에선 옵션을 넣어도 볼 수 없었던 컬러 LCD가 추가되었고요. 엔진만 넣어주기는 뭐했는지 카드 타입 스마트키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엔진 cc 상승 대비 가격 상승이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점을 보자면 엔진 바뀐 것 제외하고는 2.4 프리미엄 스페셜과 옵션 차이는 매우 적습니다. 엔진에 대한 부족함이 없으시다면 굳이 옵션 때문에 익스클루시브로 고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컬러 LCD 별건가요? 운전할 때 계기판이랑 내비만 볼 건데.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트림입니다. 3,900만원이고 익스클루시브 대비 305만원 올랐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트림의 장점을 보자면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추가되고 휠도 19인치로 바뀌었습니다. LED 헤드램프가 밝아서 좋긴 좋더라고요. 프로젝션 헤드램프하고는 밝기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주차하기 편하도록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추가되고 고급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동 트렁크가 추가됩니다. 이전 트림까지는 스마트 트렁크라고 하지만 전부 손으로 열고 닫아야 됐으니까요. 전동식 뒷좌석 후방 커튼은 뒤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막아주는데 이거 매우 좋습니다. 또 이게 남한테 자랑하기에도 꽤 간지나는 옵션이기도 하고요. 단점을 보자면 일단 가격 상승 이거 실화냐? 305만원 올랐습니다. LED 헤드램프와 어라운드 뷰가 아무리 비싸다고 하지만 이거 300만원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마도 셀러브레이티 3.3을 팔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조정한 것 같아요. 2.4 프리미엄 스페셜 대비 500만원이나 비싼 상태인데 2.4 프리미엄 스페셜하고 다른 건 3.0 엔진, 8단 변속기, LED 헤드램프, 어라운드 뷰 정도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500만원 더 비싼 거라고요. 그랜저 전체 트림에서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트림입니다. 셀러브리티 트림입니다. 4,330만원이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대비 430만원 올랐습니다. 그랜저 끝판왕 트림까지 왔습니다. 장점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네시스를 제외한 사실상 현대차의 끝판왕이라고 봐야겠죠? 아슬라는 없다고 치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의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차선 변경 시에 후측방에 차량이 있다면 경고 시스템처럼 삐삐삐 울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차가 핸들을 살짝 틀어서 충돌을 막아주는 거예요. 요즘 차 정말 좋아졌죠? 동승석까지 운전석하고 동일하게 좌석 컨트롤할 수 있게 동승석 전동 조절 럼버 서포트 추가되었고요. 드디어 뒷좌석에서 오디오 컨트롤이 가능한 암레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고급차 하면 뒷좌석 오디오 컨트롤 당연히 있어야겠죠?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4에서 3.0 갈 때는 195만원 올랐는데 왜 3.0에서 3.3 갈 때는 430만원이나 오르죠? 물론 현대 스마트 센스가 기본으로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 봐도 270만원 올랐다 치면 여기서 270만원짜리 옵션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270만원으로 뭘 넣어주나 봤는데 동승석 시트와 프리미엄 나파가죽 시트, 뒷좌석 오디오 컨트롤 정도를 270만원에 파는 거예요 그냥. 추천 가성비 조합입니다. 일단 최대한 저렴하게 차를 사고 싶다. 모던 트림에 통풍 시트 추가하셔서 3,145만원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가장 싸게 사려면 그냥 모던 트림만 사도 돼요. 하지만 통풍 시트가 40만원 정도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통풍 시트 정도는 추가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겨울보다 여름이 더 깁니다. 여름엔 에어컨도 에어컨이지만 통풍 시트가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아무리 그랜저를 싸게 산다고 해도 통풍 시트 정도는 추가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그 외에는 따로 넣을 건 없어 보여요. 뭐 모던 트림만 해도 내비에 후방 카메라에 전후방 주차 센서까지 다 있으니까요. 두 번째 가성비 조합입니다. 프리미엄 스페셜에 현대 스마트 센스 넣고요, JBL 사운드 패키지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745만원입니다. 일단 프리미엄 트림 자체는 거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프리미엄 대비 프리미엄 스페셜이 가격 상승 대비 추가되는 알짜 옵션이 많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에선 아무리 옵션을 추가해도 운전석 럼버 서포트, 메모리 시트,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 전동 스티어링, 뒷좌석 도어 커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싸지로 하실 건 아니죠? 현대 스마트 센스를 160만원까지 줘가면서 추가할 가치가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뿐만 아니라 시내 운전 시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정말 꿀옵션이고요. 차선 이탈 보조까지 해주니까 사실상 자율주행을 즐길 수 있는 옵션이죠. 이게 160이면 싼 거예요. 제조사 사운드 패키지를 추천하지 않는 제가 JBL 사운드 패키지를 추천하는 이유는 스피커 때문이 아니라 뒷좌석 고급형 암레스트 때문입니다. 뒷좌석에서 볼륨 조정하고 곡 선택하려면 오디오 컨트롤 암레스트는 필수죠. 이것만 따로 애프터마켓에서 장착하려고 해도 돈 엄청 많이 들걸요. 오디오 컨트롤 암레스트 사면 JBL 스피커 껴주니까 이건 뭐 아까워하지 말고 추가해줍시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좋은 옵션입니다. 100만원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도 사실상 운전하면서 매일 보는 게 전방인데 HUD 있으면 계기판이나 내비를 자주 봐줄 필요도 없고 좋아요. 매일 쓰는 옵션은 돈 주고 사도 안 갖고 온 겁니다. 세 번째 가성비 조합입니다. 익스클루시브의 현대 스마트 센스 2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하셔서 3,855만원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조합 대비 110만원 비싼 겁니다. 나는 꼭 3000cc 사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익스클루시브 가야겠죠? 거기에 스마트 센스는 당연히 추가해주고요.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이번 조합에 비해서 떨어지는 옵션이 있다고 하면 뒷좌석 오디오 컨트롤 암레스트입니다. 현대의 귀신 같은 트림별 옵션 제한 덕분에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JBL 오디오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정 뒷좌석 오디오 컨트롤 암레스트를 넣어야 한다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은 4,145만원입니다. 3번 조합 대비 무려 390만원이나 오른 상태고요. 이번 조합에 비해서는 500만원이나 비싸요. 차라리 4,145만원 주고 3.0 사느니 그냥 4,330만원 주고 셀러브레이티를 사겠죠. 그랜저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4,430만원입니다. 셀러브레이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한 가격입니다. 야, 역시 풀옵션이 비싸긴 비싸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430만원 주고 그랜저를 사느니 차라리 제네시스 사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근데 지금 이 셀러브레이티 옵션에 맞게 제네시스 살려면 제네시스에서 최소한 프리미엄 럭셔리에다가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면 얼마인 줄 아세요? 이렇게 사면 5,750만원이에요. 그랜저가 싸긴 싼 거죠. 물론 제네시스에 비해선.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별로인가요? 익스테리어 패키지 LED 헤드램프가 밝아서 좋긴 해요. 그런데 150만원은 좀 비싼 감이 있어요. 뭐 기능성보단 외관 디자인 업그레이드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익스테리어 패키지 하면 휠도 바꿔주니까요. 파노라마 sunroof는 별로인가요? 파노라마 sunroof도 전 이거 취향이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파노라마 sunroof 위험해서 안 고른다고 하시는데 이게 차가 굴러서 사고 날 정도면 파노라마 sunroof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위험한 건 똑같아요. 어라운드뷰와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는 별로인가요? 이거는 어라운드뷰보다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를 써야겠다 싶으신 분은 고르시고 어라운드뷰 때문에 고르시는 건 좀 비추해요. 그랜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카니발처럼 큰 차가 아닌데 굳이 어라운드뷰를 달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세단의 어라운드뷰는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랜저 가격표 한 줄평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랜저는 서민의 제네시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그랜저 비싸다 해도 이 정도면 옵션 넣을 거 다 넣고 싼 거니까요. 이로써 그랜저 IG 가격표 번역은 끝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